여러분 구조조 중 누가 여러분을 잘랐다. 그런데 내가 잘릴 사람도 아닌데 억울하게 잘렸다랑 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 담당자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못해서 잘렸다랑 이게 다 똑같겠습니까? 그 마음이? 그러니까 저는요,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꾸 사드 배치 제가 비판한 거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필요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, 제가. 제 강의 들으셨으면 알 텐데 지금 그 행위를 떠나서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냐는 거죠.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장담합니다. 그게 사람들 국민 마음에 귀신같이 전해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. 알아요. 마지못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요 국민들한테 어필했으면요 그 당한 당사자들도요 막아야 되는 우리도 안타깝지만 이걸 해야 되는 대통령도 안타깝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. 전혀 현장에 있던 성직자들 반응은 박 정권보다 더 악랄하다였어요. 어떤 교감도 안 된 겁니다. 그 교감의 실패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좀 더 배려할 수 없었는가. 하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그 참 맛이 다르거든요. 전 정권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걸 뭔가를 기대했던 거죠. 거기 계신 분들은. 무조건 지지에 기다려. 세월호 때 여러분 기다리란 말을 할 수 있어요? 세월호를 겪은 우리가? 세월호 아이들한테 기다리라고 해서 수장시켰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기다리라, 믿고 기다리라. 대통령은 큰 뜻이 있을 거다. 그 지 추측이죠. 자기를 추측해요.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? 큰 뜻이 있는지? 막말로 대통령이 당신 이름 알아요? 광신자들 특징이요. 자기만 혼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나중에 언제 그분들이 제가 장담합니다.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몇 년 안에 돌아설 겁니다. 언제 돌아설까요? 자기가 피봤을 때. 남이 피볼 때 우습게 알아요. 소성리가 당하는 거는 우습게 알아요. 대통령 방해했다고 오히려 가서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. 쌤통이다. 홍준표나 찍었으니 그 일 당하는 게 맞다. 니네 홍준표 찍었잖아. 사드 찬성했잖아. 자, 코미디죠. 그래놓고 문바들이 지금 뭐라고 한지 아세요? 문재인도 사드 찬성했었다. 자, 이 말이 뭔가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말이 아닌 소리 하고 있대 지금. 왜 사드 왜 설치했냐니까 후보 때 찬성한다고 아니 설치하겠다고 했잖아라는 그때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자료 하나 또 들고 나와서 그러면 문재인을 찍어도 설치고 홍준표를 찍어도 설치였던 거 아닌가요?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이게? 너무 코미디가 그 전에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사드 전도사가 돼서 돌변해서 나오고 있다는. 자, 저는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랑 의견 다를 수 있어요. 어떤 분은 찬성하실 수 있어요.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무조건 반대라고 한 적도 없어요. 민주적 절차를 거쳐라. 거기 있는 국민들도 국민이니까 소통해서 한마음으로 묶어가면서 해라. 국력, 무기보다 더 국력은 민심, 하나된 민심이지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. 저는 일관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혹시 제 얘기를 오해하셔서 저는 죄송한데 저는 사드 찬성이라서요. 찬성하실 수 있죠. 사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죠. 제가 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사드 잘 몰라요. 저. 그냥 언론에 나온 정도만 알지. 근데 저는 언론에 나온 정도 들었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라 저 잘 안다고 말 안 해요.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. 국민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. 그거 가지고 이 얘기도 못하게 막. 김재동 씨 가서 그 얘기한 것뿐이에요.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. 요 얘기가 쓰레기가 할 얘기라는 겁니까 지금? 자, 간단하게 뭔가 하나의 바가 되면요.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고 멀쩡한 것도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신통이 생겨요.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? 방관자로 얘기하는 거니까. 전 주권자로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이 나라 주인인데요. 여러분도 주인이듯이 나도 주인인데 이 나라 이러면 안 돼요. 지금 이 주인들이 이렇게 결정 내리면 안 돼요. 그렇게 치우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면 안 돼요. 제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돌아보고 제 양심 소리 들어보고 남의 소리 들어보고 내 양심이 진짜 떳떳한가 또 고민해보고 내가 양심을 속이는 건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.
근데 현재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요. 국민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나라 지키는 건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 뭐 사드가 도움 안 된다는 의견도 많죠. 예. 그래서 무기를 드릴 거면 더 강한 무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그거 다 찬성입니다. 무기는 잃지 안 된다 하는 그런 종교 성직자들 입장과 저는 달라요. 저는 강한 무기 필요하다고 봅니다. 다만 제일 무서운 무기는 하나된 국민의 그 단합된 마음이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. 그리고 양심이 아니건 절대로 분열된 마음 하나로 못 합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. 편을 갈라가지고 너 우리 대통령 안 찍었지 그러니까 당해도 싸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는 이 현실은 너무 저한테는 이 피눈물 나는 현실이에요. 내가 양심운동 나 어디서 하고 있니? 하는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지금 이 민심이었어요. 이 민심은 뭐지? 어떻게 더 퇴보했지? 예전에는 그래도 댓글에 바른 소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니 어떻게 정권 바뀐 뒤로 이렇게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찬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지? 저를 좀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걱정돼서 그래요. 전쟁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걱정돼요. 주권자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모르는 이 상황. 전쟁 아니라 더한 것도 불러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. 면역력이 무너진 거예요. 여러분,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가 주권자인지를 모르고 누군가의 빠가 돼 있는 상태는요. 인체로 치면 면역력이 지금 제로라는 겁니다. 어떤 병도 걸릴 수 있는 상태예요. 감기에도 죽을 수 있는 상태라고요. 이 상태는. 전 이게 심각한 거예요. 면역력만 가면 북해가 아니라 강하다면요. 북해가 아니라 뭐가 와도 이겨내실 겁니다. 그거 겁 안 낼 거예요. 우리가 한 마음이고 양심적 지도부가 있어서 우리 믿는다. 양심으로 서로 신뢰를 관계를 형성한 그 나라라면요. 저는 걱정 안 할 겁니다.